请听韩语节目。 안녕하십니까? 중화민국 국제방송 타이완의 소리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 수요일 방송은 간추린 뉴스 랜드마크 원정대 랜선 미식회의 순으로 이어집니다. 8월 5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라이총통은 민주자유와 헌정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는다 등의 4가지 견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은 총통 취임 이래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광 42호 훈련은 즉각적인 대비 태세, 연합방위부터 현재의 한광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모두 실전형 훈련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출입국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서 앞으로 수출 통제 또는 기술 안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국을 불허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타이완의 대륙위원장은 이번 규정은 기존의 통제를 단지 명문화한 것에 불과하다며 타이완인의 대륙 방문을 숙고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타이완인을 비롯한 타이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 타이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의 영상 공모전을 펼칩니다. 2026년 동아시아 국학연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 2026 한국과 타이완의 국학연구 포럼 행사가 오늘 타이페이에서 열렸습니다. 간추린 뉴스입니다. 라싱더 중화민국 총통은 오늘 8월 5일 갈다갈란 포럼의 참석자 타이완을 방문한 귀빈들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민주자유와 헌정체제,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은 상호 예속되지 않음, 주권은 침해, 병탄될 수 없음, 타이완의 미래는 오직 타이완 국민들만이 결정을 할 수 있음 등의 4가지 견지 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신은 총통 취임 이래 평화 4대 지주 행동 방안을 추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력 강화와 관련해 총통은 타이완은 평화는 반드시 힘에 의해서 지켜져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기에 국방력을 확고히 강화하고 있다며 그래서 총통부의 전사회 방위회복력위원회를 설립해 전 국민 국방을 추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부터 시작되는 한광 군사 모의 훈련에 전 국민이 함께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의 위협과 협박에 맞서 타이완은 국제사회와 협력해야만 공동의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가 3번째 지주이며 대등과 존엄의 원칙 하에 중국과 교류 협력해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양안 간의 평화로운 공동 번영과 발전을 촉진할 의사가 있다는 안정적이고 원칙 있는 양안 관계의 리더십을 4번째 지주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핀란드 전 총리 산나 마린, 캐나다 전 국제무역부 장관 에드 페스트 등을 접견한 라이 총통은 타이완을 방문한 국제 주요 인사들이 행동으로 타이완을 지지한 것은 타이완에 대한 우정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타이완 사회가 신념을 더욱 확고히 지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중화민국 한광 군사 모의 훈련이 올해로 42년째를 맞습니다. 오늘 8월 5일부터 시작되는 한광 42호 훈련과 관련해서 국방장관 고리숑은 이날 입법원에 출석해 진행한 보고를 통해 즉각적인 대비태세, 연합방위부터 현재의 한광 훈련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은 모두 실전형 훈련 방식으로 진행되며 상황 설정은 있지만 대본은 없는 환경에서 연속적인 상황을 통해 부대의 지휘, 결정의 판단과 명령 하다를 검증한다고 강조하고 훈련은 전투력의 근본이며 가장 좋은 것은 없고 더 나은 것만 있을 뿐이라며 국민들의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항광 42호 훈련이 시작되기 하루 전인 8월 4일 중공군은 타이완 해협 주변 해상과 공역에서 연합 전비 경계 순찰을 실시해 훈련 진행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굴리숑 국방장관은 중국의 타이완에 대한 교란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며 연합 전비 경계 순찰도 처음이 아니라며 훈련 기간 동안 중국의 이러한 교란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관련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었으며 우리 국군은 중공의 교란 때문에 훈련 과정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9월 15일부터 출입국 관리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시행함에 따라 앞으로 수출 통제 또는 기술 안보와 관련된 인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출국을 불허할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타이완의 양안사무주무기관 대륙위원회 위원장 치오 죄정은 오늘 중공이 오랫동안 자국민과 해외 인사들에 대해서 엄격한 출입국 관리를 시행해 왔으며 이번 규정은 기존의 통제를 단지 명문화 한 것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우리 국민들에게 대륙 방문에 따른 위험성을 반드시 충분히 평가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 타이페이 한국 대표부는 보도문을 통해서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아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관심이 있는 타이완인을 비롯한 타이완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국과 타이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라는 주제의 영상 공모전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공모전은 오는 9월 28일까지 작품을 접수하며 입상 작품에게는 타이완 한국노선 항공권, 스마트워치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한국문화체육관광부 국립한글박물관은 2026년 한글의 해를 맞아서 대한민국 역사박물관과 함께 대한민국 근현대사 100년 한글을 빛낸 인물들 공동 전시회를 개최하는 등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2026 동아시아 국학연구 네트워크 구축 사업 한국과 타이완의 국학연구 포럼 행사가 오늘 8월 5일 타이페이에서 열렸습니다. 이 포럼은 한국 국립경국대학교, 한국국학진흥원, 타이완 국립정치대학교, 국립타이완사범대학교, 사립중국문화대학교의 교수진들이 공동 참여하여 그들의 연구 영역에서의 논문을 발표하고 함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포럼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임대근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 각 국가 간의 학술 문화 영역 방면에서 함께 누리고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문화 유산들을 서로 확인하고 우리가 함께 동아시아라는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 그리고 그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화의 자원들을 잘 활용하고 또 해석하고 미래 세대에게 남겨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학에 대해서 타이완 학자들이 어떠한 연구를 하고 있는지 발표와 전체 토론을 통해 한국 학자들의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세션 1의 사회를 맡은 임대근 교수는 타이완에서의 지난 80년 동안의 한학에 대한 연구 역사와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특히 한국의 한문학 또는 한국의 한학이라고 하는 영역을 타이완 학자들이 어떻게 접근을 하였는지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정리하고 한국의 한학을 한국 문화에 관심이 많은 타이완 젊은 세대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와 교육 분야에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칠인 뉴스 마칩니다. 진행의 백조미입니다.